국내 정치 현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눈도 의심했었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권한을 다 가졌다고 해가지고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 대통령의 이야기가 맞나?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나만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와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단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솔직히 이걸 쓰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쓰신 게 맞나? 솔직히 이런 말할 자격 있으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가? 뭐 이런 그거는 제 이야기를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해석입니다. 네, 해석이에요. 추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이게 정말로 이 글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글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면서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도 사실 고쳐야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훈계하듯이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여태까지의 행동을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말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려면 지금 뭐 법안 3법, 사법부 이걸 개혁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계약 3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셨어야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통과시키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내가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도 따라와. 나한테 코드 맞춰. 뭐 이런 얘기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는 없는 얘기 같아요. 자,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 말씀도 하셨네. 그러시구나. 그럼 사법 3법, 악법 3법이라고도 불리죠. 네. 이거는 왜 그냥 통과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 모두를 위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절대 통과될 수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렇게 했을 경우엔 다 이건 독재다라고 비판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본인이 하면서 근데 이게 본인이 집권하기 전에 생각이나 해봤던 법인가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는 그러면은 뭐 법 체계나 헌법 질서가 없었나요? 막 대법관 증언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이건 독재다.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는 독재를 하기 위한 한 걸음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따라하는데 그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행보겠는가? 이거는 사실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단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필요 없을 법이고 누구도 이거를 법안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래 놓고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이건 뭐 유체이탈화법도 아니고 도대체 본인이 자기가 참회록을 작성해야 될 타이밍인데 아직 그렇게 할 시간이 오지는 않았나 보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또 올렸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거론하면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상반 태우는 결과는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근데 이 글도 맞아? 내가 아니 왜 이러시지? 요즘 왜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들만 다 모아놓은 책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어디 그래서 AI가 돌려가지고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다른 언론들도 그렇고 여러 언론들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게 맞는 얘기고 정말 지당하시는 말씀이고 진짜 이거 뭐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비판이라든가 언론의 사설이 많잖아요. 그럼요. 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 혼란스러워요. 사실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하면 배우는 도덕 책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지 욕심대로 하느라고 그걸 안 지켜서 그러지. 뭐가 옳은지는 다 알아요. 범죄자도 알아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냥 갖고 싶은 욕망이 더 크고 내가 쟁취하고 싶은 권력이 너무 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망가뜨려서라도 내가 소나기에 닿을 수 있는 위치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가져야지. 이런 욕망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자리에 도전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맨날 국민 그러는데 국민을 방패막이로 삼고 핑계로 이용하지 말라. 세상에 1000명이 어딨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지.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나중엔 맨날 자기 지켜달라 그러고 국민들 나세워서 방패막이 삼고 근데 자기한테 무슨 일 벌어지면 조작이고 조작에 대해서 밝히고 싶으면은 자기가 또 칼로 휘두르볼 수 있는 뭐 TF 동원해가지고 수사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공격할 때는 다 검찰 찢어발기고 해체하고 싶었는데 막상 또 대통령 되면은 자기가 흔들 칼 하나 정도 남기고 싶으니까 칼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저 말이 진심이려면 여태까지 정치 검찰의 그 사람들의 문제였다라는 정말 상식에 기초한 그 사람들을 속아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단하고 이 제도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데 그걸 남용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 문제인데 다 찢어발겨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천용인으로 만들어서 수사도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 만들고 나니까 그래도 내 권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칼은 남겨야지. 이제 손은 다 잡았으니까 닭 잡는 칼 하나 정도 남겨놔야지. 뭐 이제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닭도 아닌 사람 뭐 사람한테 쓰면 닭 잡는 칼로도 사람이 죽어요. 이미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시지 지금 범죄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아요. 전 항상 이렇게 법원 통과해가지고 출근을 하고 제 루트가 거기 서초동 이렇게 지나가면은 지금 그 하소연하는 그 현수막들 막 뭐 빨리 처리해 주세요. 누구 엄벌해 주세요. 뭐 제가 지금 하는 사건들도 한 예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씩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찰이랑 검찰에 사건 좀 빨리 해주세요라는 전화를 엄청 많이 해요. 보통 의견서 내고 뭐 이러면 별로 그런 거 통화할 일은 없었었는데 오히려 그 수사 일정이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그거를 맞춰가지고 의견서 내는 게 그게 허덕거렸었는데 이제는 막 의뢰인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요. 그래서 저도 그럼 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러면 파견 가 있는 게 대부분이고 사건이 지금 이만큼 많고 죄송하다고. 전 수사기관에 지금만큼 이렇게 사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정말 무슨 민원 서비스 센터에서 늦어서 죄송해 거의 그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당사자인 경우가 아니면은 모르시죠? 이 수사를 받는 입장 그리고 수사를 받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회수해야 되는 피해자 입장 둘 다 피를 말려요. 내가 수사를 받는 입장이면 늦어지면 마냥 좋으냐? 안 그래요. 왜냐면 빨리 끝나야 그 이후의 인생을 설계를 하는데 그렇죠. 불확정적이니까. 근데 막 세워라 내워라. 근데 우리나라 예전부터 신속함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안경 뭐 30분이면 뚝딱 만드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2달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사도 외국은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재판 한 번 걸리면 파산하는 게 돈 많은 사람들도 파산하는 게 사법 절차가 너무 오래 가고 타임 차지로 변호사 비용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망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국가 시스템이 그만큼 돈 안 들이게끔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 없으면은 진행을 못해요. 지금 맨날 뭐 외국 좋다 그러죠. 우리 외국에 플리바기닝 있죠. 그 왜 있겠어요?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식 재판으로 갔을 때 사법자원의 낭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정할 거 인정하면 빨리 끝내게끔 아예 줄일 수 있게끔 열어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외국처럼 해도 상관없다. 이제 이러면 사건이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밝혀내는 게 아니라 너 당사자로서 돈 있어 없어. 이제 이런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이 그렇게 제도를 흐트려 놓고 느슨하게 만들면은 나는 좋거든. 난 좋은데 그때 국민의 피해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여기저기 그 사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뭐 여야 누구 뭐 이렇게 아니라 진짜 권력 가진 사람들은 지욕심으로 국민들 피눈물 나도 진짜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예전에 어떤 정치평론가랑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그때 그 이슈에 출마를 할까요? 이제 이렇게 저는 그냥 이 정치 지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로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건 뻔뻔한지 아닌지의 문제야 이러더라고. 정치인은 뻔뻔해야 하는 거라고. 근데 다들 진짜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까 전에도 올렸지만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선된 이후에 뭐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이 걸렸었잖아요. 근데 몇 건 다 걸렸는데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내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 모두 막 몰아버리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초과상관 태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도 존중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대 법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려고 하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여당에서 할 때는 별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 맥락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얘기해 놓은 거, 내가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면은 아우 내가 그거에 내 행동에 발목 잡혀서라도 요 주장은 못하지 이런 게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게 자기가 했던 말도 회수를 안 해요. 뭐가 다른지 다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안 돼 버리는 부분은 그냥 무시해요. 그래놓고서 하는 얘기는 뭐 내란을 극복하고 뭐 막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내란 끝난 지가 언젠가요?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환율이나 뭐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선택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으시다.